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매달마다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하시는 분이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론조사 수치에 일일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번 여론조사 개요부터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조사 네.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해서 21일, 20일 양일간 월화죠. 네.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혼용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 네. 이번 달에도 1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1위의 이 선호도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1위를 차지했는데 수치는 떨어졌어요. 네. 이번 조사 좀 네. 컨셉 제목을 붙이자면은 네. 본격화. 본격화. 부제를 붙이자면 네. 어수선. 뭐 이렇게 좀 아하. 이번 조사에 좀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화를 하면 이제 각 당 진영 후보들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뭐 매월 하다가 이제 격주 간격으로 진행했는데, 맞아요. 이제 뭐 항상 조사를 보시면 뭐 지난주가 아니라 2주 전 조사 실시 이전과 지금의 정감을 좀 봐야 되는데 2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또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 수치를 좀 읽어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본격화라는 여권에서도 이제 본격화됐죠.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어저께는 뭐 추미애 전 장관, 네, 그 사이에 이제 정세균 총리도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셨죠. 뭐 그 이광재 의원도 하셨고, 네. 여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후보들이 이제 하나둘 링에 이제 올라오고요. 뭐 야권도 마찬가지죠. 포문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열었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지난번 뭐 우당 기념관에 나온 것도 이제 공식적인 행보로 이제 뭐 간주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좀 움직였고, 뭐 오늘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복당이 됐지만, 네. 그분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이제 움직였다면 이제 자기 자락, 자기 무대를 가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맞아요.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뭐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엑스파일이라든지 등등 말씀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 본격화됐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부제를 어수선이라고 해요. 어수선. 어수선도 사실 예고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부제를 달았지만 포인트나 관심은 좀 이쪽에 더 있죠. 민주당 여야 모두 이제 어수선한 상황이죠. 민주당의 어수선을 우리 뭐 구독자님 네. 아시겠지만 우리 눈치백점 박 기자님도 네. 뭐 이해되시죠? 네. 뭡니까? 경선 그렇죠. 일정이 아직 경선과 관련된 이 논쟁은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를테면, 지쳐요. 네. 그렇죠. 이를테면 뭐 한쪽에는 뭐 다른 이유로 지치겠지만, 이게 경선하는 걸로 원위치 된들 그게 뭐 내상만 깊고 서로 상처만 깊어지는 네. 덕은 없고, 연기를 하자니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원칙 그리고 그 진력을 해서 또 연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2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이걸 봤을 때 지금 어수선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뭐 내홍, 뭐 내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제 사실 표현은 어수선이라고 했지만 사실 점잖은 표현이고, 좀 더 하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굉장히 좀 거친 영양가 없는 그런 논쟁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심지에 불이 붙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한쪽에는 또 이제 드디어 사실 이렇게 윤석열 엑스파일 혹시 보셨나요? 아니 뭐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게 근데 엑스파일이 맞는지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요. 네, 저도 이제 엑스파일 이야기만 들었지. 네. 이제 그게 뭐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지난 그 일요일 그 모 시사평론가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네. 이제
다른 언론들이 받으면서 솔직히 좀 파장이 컸죠. 전국의 핵으로 네. 급부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쓰리 쿠션처럼 이제 복잡하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이야기는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혹은 이슈였는데 의혹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면 밑에 좀 있었잖아요. 참 묘한 시기에 묘한 상황에 나왔다. 또 보면 드디어 나왔구나. 이제 이 이슈 그랬을 네. 때 이제 본격화와 어수선. 지금 오늘 설명드린 여론조사에 있는 키워드 혹은 좀 염두에 두시고 봐야 될 것은 이제 좋네요. 본격화와 네. 어수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 정감, 또 네. 방향, 또 구체 특성별로 어느 층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시면은 네. 한층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셨고 총평해 주셨고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윤 전 총장 1위입니다. 1위인데 수치가 좀 떨어졌어요. 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요인으로 설명드리자면 네. 사실 2주 전에 이제 피크 고점을 찍었었죠.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구나. 또 이제 뭐 인선 발표도 뭐 1호 인사 발표하면서 드디어 이제 진용도 짜는구나. 이제 그 이른바 인스타그램 뭐 전해라 정치 자맹 정치 관계자 접근 지난 5월 3일 방송 때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침묵이 길어진다. 라고 접근 관계자 그렇죠. 저는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움직이지 않은 분이 직접 리얼 보이스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식의 정치는 뭐 맞지 않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5월 3일 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극복하고자 하고 이제 진용도 짰는데 문제는 이제 첫 스텝부터 좀 꼬였다. 이제 뭐 내용 좀 말씀드릴 테면은 이제 가장 윤 총장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은 그거죠. 이를테면은 뭐 언제 나오느냐.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가냐 안 가냐. 그렇죠. 가면 언제 가냐. 뭐 이와 관련된 그 가장 큰 관심사죠. 근데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이죠. 그래서 뭐 27일 날 출마 선언 정치 참여선 정확하게 정치 참여선언을 할 것이고 뭐 국민의힘 입당도 한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이제 뭐 제3지대 격려 없이 바로 직진한다.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이제 확실히 결정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뭐 수위도 그리고 행로도 이제 정해졌구나라고 했는데 발표 나고 2시간 만에 아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제 메시지 가장 큰 관심사고 어찌 보면 이번 대선을 움직일 수 있는 바둑으로 치면 첫 작전인데 첫 작전부터가 꼬였죠. 사실 그 말 아니다. 뭐 바로 안 간다. 지금은 이제 27일도 뭐 맞냐 안 맞냐. 지금 뭐 6말 7초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죠. 또 말이 또 바뀌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이 뭐 사퇴 뭐 그 경질이냐 아니면 사퇴냐 이와 관련해서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든 그 사퇴를 했고 사퇴 발표가 이제 가시기도 전에 더 큰 폭탄이 이제 터졌죠. 이른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엑스파일 그게 터지면서 아까 언급했던 이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렸던 사실상 윤석열 불가론을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엑스파일 내용은 뭐 너무 뭐 비단 주머니 뭐 3개가 아니라 20개라도 모자란다 등해서 이제 그만큼 뭐지 궁금증을 뭐 유발했죠.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안 된다. 맞아요. 그만큼 이제 또 그분이 이제 이를테면은 보수 쪽 진영.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뭐 김무성 전 대표 뭐 보좌관 경력도 계신 그쪽에서 나름 뭐 오랫동안 뭐 굳이 이제 보자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 진영의 어떤 관계자로 규정해도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본 사람이니까 저희야 뭐 못 봤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할 뿐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어렵겠구나.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뭐 그런 결론에 다다랐을까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본인은 뭐 일개 평론가가 페북에 쓴 거를 이렇게 그 일개 평론가가 아니라 누가 쓰더라도 그 정도 내용 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구체적인 뭐
정황과 이제 내용을 가지고 받고 그렇게 본인이 그러하더라라는 건 이게 민간인이 하는 말하고는 무게가 상당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지난 주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까지 계속 이제 달궈져 왔던 내용이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윤석열 엑스파일 이게 돌출된 것 자체가 윤 전 총장한테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좀 의혹을 해소하면서 뭔가 좀 반전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두 가지인데 그 이미지 룰스 텍스트라고 이미지는 텍스트를 지배한다. 즉 아하. 실체보다는 실체를 본 사람은 뭐 장성철 그분하고 뭐 몇몇 관계자들은 실체를 봤겠죠. 뭐 전해진 이야기로는 뭐 금융 관계에 뭐 액수까지 있더라. 네. 또 한축으로는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 수준이더라. 말이 여러 가지가 뭐 많고 또 뭐 2개가 아니라 지금 돌아다니는 게 6개더라, 7개더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무성합니다. 그 실체를 본 사람은 네. 몇몇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상황 그것을 이 이슈를 처리하는 데를 둘러싼 태도, 네. 각 당에서 이제 뭐 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적 판단. 즉 그랬을 때 이미지 룰스 텍스트라고 이미지는 실체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 이게 네. 맞냐 틀리냐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드디어 이제 그동안 뭐 사실 윤 전 총장 관련된 이러저런 의혹들은 예전부터 사실 뭐 회자가 되었는데 그게 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구나.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할까? 내용은 뭐 본 말 그대로 본 사람만 알 수 있었겠지만 네. 대부분의 국민들 과연 드디어 나왔구나. 근데 봤을 때 윤 총장이 이제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한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쓰리 쿠션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보통은 이 이슈가 되면은 윤 전 총장 플러스 국힘 대 윤 전 총장 국힘 연합군 대 네. 민주당과의 어떤 그렇죠. 이게 구도가 돼야 이게 어찌 보면 정상이고 또 뭐 그래야 되는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도인데 뭐 우리 후보가 아니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이제 의혹과 관련돼서는 뭐 사실 이게 그 명예훼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뭐 공표 내지는 깔 수도 없어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이제 봐서 누가 뿌렸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규명할 문제지 이게 네. 민간인들끼리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안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 이슈는 드디어 이제 심지에 불이 붙었다. 이제 이제 윤 전 총장 대선 레이스가 뭐 어떻게 기회를 심지어 범야권 후보로 경선에서 이길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당선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이 이슈는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그 이슈의 심지에 이제 불이 붙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이 전개되는지 봐야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이게 달갑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좀 꼬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35.1%에서 32.3%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조사보다 이번 조사 32.3% 네. 2.8% 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네.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요인에서 네. 어느 층이 얼만큼 내렸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든요. 예.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뭐 조정을 받을 때는 받고 또 늘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재도 있죠. 근데 그렇죠. 뭐 호재 악재가 엇갈리면서 이제 이 방향 아래 방향 이제 꿈틀대면서 움직이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스텝 스타트 라인에 이제 몸 풀고 이제 딱 뛰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발이 좀 꼬여 버렸고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외상과 내상이라 그러는데 네. 지지율 설명하겠지만은 내상 외상 모두 좀 입었어요. 즉 이제 보자면은 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TK, PK 또 뭐 연령대로 치면 70대 또 국민의힘 지지층 네. 보수층에서는 아하.
그 전체 평균보다도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TK에서는 그 지난 조사보다 14.3% 포인트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특히 어허. 이제 TK가 이른바 보수의 텃밭이고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14.3% 빠졌다. 어허. 또 이제 우리가 민주당 경선이나 민주당 이슈 관련했을 때 호남 왜 중요한 게 선행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그 상징성을 넘어서 그 안에서 움직임은 다른 지역의 움직임보다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TK에서 14.3% 포인트 빠졌다. 이 문제는 이 문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 상황이고요. 7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6.2% 포인트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 5% 정도 빠졌다. 그래서 이건 내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내상을 입었다. 딥 임팩트다. 그랬을 때 이게 내상 이제 사실 외상이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큰 이제 세대들,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렸지만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로열티가 중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좀 빠져도 금방 좀 회복 탄력성을 금방 보일 수 있는 층인데 코어 집단 텃밭에서의 그 데미지는 사실 이렇게 복구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쉽지가 않아. 그것은 이제 여권에서의 이를테면 진보 40대 호남을 공을 들이는 이유가 이제 똑같은 이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내상이라면 이제 외상이라고 하자면 이를테면 연고지라고 주장하는 충청에서도 7.5% 평균 이상 전체 합해서 2.8 3%라면 이제 충청에서는 7.5 배 이상 좀 빠졌죠. 그리고 연령대로 보자면 20대에서 7.3%. 그래서 평균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 또 무당청에서는 6.4%. 저기 내상 외상이 이제 전체 합으로 보자면 2.8% 한 3%밖에 되지 않지만은 쏘쏘 그렇고 그런 집단 빼놓고는 나름대로 핵심 집단에서도 훅 빠졌지만 또 유동성을 좀 키워왔던 그래도 윤 총장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래서 윤 총장 개인을 보고 왔던 이런 청들 그런 청들에서도 좀 빠지는 쌍끌이로 빠져버렸다. 그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조사의 추이를 한번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아까 제가 말씀 이게 악재가 터지면 오히려 또 그것을 잘 처리하면 거꾸로 이제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그 조정 하락의 어떤 신호탄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 현상으로 조정일지 그냥 그래서 일시적인 단발성 이슈일지는 공헌이 이제 윤 총장에게는 그렇네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처럼 이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제 툭하고 이제 던져진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명 해법은 본인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로 이 검증대에 올라섰다. 검증대에 올라섰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6월 29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한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원래 27일 예정을 했었는데 이틀 미뤄졌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7월 2일 이 장모 관련된 재판 결과 이후에 또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29일로 지금 그런 7월 2일 재판 결과 보고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일부 있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 6월 29일로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따 자세한 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보도록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마 선언할지 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금 떨어졌는데 낙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조사 대비 0.3% 포인트 하락한 전체 적합도에서 22.8%를 보였는데 약보합 큰 2위를 차지했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공당에 속한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후보의 어떤 개인기도 있지만 정당 지지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뭐 그 선거를 이렇게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그건 사람 혼자서 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성마나 카레이스를 비교를 해요. 카레이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성능이 좋은 차를 타고 그 드라이버가 잘 몰고 이렇게 넘어가야 이게 이기는 거지. 마라톤 혼자서 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럼 팀으로 뛰고 또 차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이럴 때 뭐 드라이버가 부실하면 뭐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차가 부실하면 뭐 전복되거나 이제 엎어질 수도 속도도 있고. 못 내고. 그렇죠. 이를테면은 문제는 지금 범여권 후보 이재명 뒤에 정당 지도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축으로 보면은 그 민주당 정당 지지도, 민주당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가 출범한 지 지난 뭐 5월 3일 출범했으니까 이제 5월, 6월 꽉 채우면 이제 두 달째 되는데 네. 이제 좀 4.7 이제 재보선 패배를 극복하고 좀 정비를 하면서 대선판을 잘 짤 줄 알았는데 네.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경선 연기 나온 것처럼 뭔가 하나 좀 제대로 명료하게 좀 시원하게 네. 또 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뭐 이러저러한 판을 전혀 이제 못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통 국정 5년 차에 보면은 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가고 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집권 5년 차 시작했는데도 보면은 문 대통령 국정 평가를 보면 40%. 그렇죠. 보통 이제 지난 역대 정권 보면 뭐 앞자리가 2 혹은 뭐 1도 뭐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에서 앞자리 숫자가 40%를 찍고 잘 나오고 있죠. 국정평가보다는 이제 당 지지율을 계속 믿고 있고 이게 또 당이 지금 이제 바톤을 받아서 당 지지율이 당에서 이제 국정평가나 후보들을 좀 끌고 가야 될 좀 주도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기 이제 당 대표 역할은 대선판을 어떻게 잘 짤 것인가에 대한 네. 뭐 디자이너의 역할, 좀 프로모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선 언제 할까 말까도 지금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 네, 네. 그런 상황들.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후보들이 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악재를 당에서 좀 덜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를테면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동안 좀 눌러왔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네. 그런 문제들 또 이제 6월 국회가 되면서 좀 그런 민생 관련된 그 입법들 몇 가지 좀 했지만은 또 코로나 관련된 그런 문제들 180석 가지고 있으면 뭐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일단 뭐 협치 무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네. 할 수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안에서도 이제 풀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 속에서는 후보들이 아무리 한들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성이 되지 않으면은 개인기로 지금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역할이 좀 악재는 좀 털어주고 네. 외연은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좀 쳐주면서 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 길게 보면 송영길 후 출범 했던 2달, 좀 짧게 보면 뭐 경선 연기나 대선 기획단 구성도 원래 지난주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일주일이나 늦춰지고 늦춰졌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경선 일정이 늦춰지고 경선 있어요. 일정도 그렇고 또 이제 대선 기획단은 경선 어떻게 각 후보들 간의 어떤 역량 비교, 국민들의 참여를 모을 수 있을까 거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경선을 언제 하냐 마냐 안 되는 상태 그런 논의를 사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각 후보들이 결국 안에서 아까 말 내전 내홍 후보들 간에 이제 좀 정책과 방향을 둘러싸고 싸우면은 관심도 모으고 그렇죠. 뭐 흥행 요소가 되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경선 언제 하냐 뭐 무슨 개 뭐 몇십 명이 연판장 돌렸다더라 네. 무슨 개는 따로 모여서 뭐 했다더라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을 오르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뭐 어불성설이다. 아, 어쨌든 그런 문제를 부분. 빨리 풀어야지 이제 링에 올라오고 자기 이야기들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네. 전체 관심도 파이가 생기고 그렇죠. 같이 관심도 상승 효과도 그 서로 같이 올라갈 네.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안 됐군요. 근데 그런 큰 환경 속에서 네. 이제 각각 이제 그 개별 후보들의? 후보의 지지율이 뭐 어떤 요인이 있어서 어떻게 정감이 있었다 이렇게 그걸 좀 볼수 있는. 풀이를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럼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그 보합 수준에서 네. 크게 빠지질 않고 있다. 아,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면 네. 사실 지난 설 이전까지는 그 이재명 지사가 결국 이제 전강후약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 내지는 네. 이렇게 전망이 이제 민주당 내 일각에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논거가 무엇인고 하니 이른바 친문 진영에서 어떤 비토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4.7 끝나고 나면 달라질 거야라고 이렇게 이를테면 친문 진영의 의석수가 이제 그 비토 정서가 이제 본격화될 네. 것이다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지역 전국적 그 기반이랄 수는 지역 조직에서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결국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높은 고공행진이 뭐 꺾일 것이다. 조정 국민이 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이번에 의총 관련된 그런 거 봤을 때 그 조직화된 60여 명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의원들의 뭐 정서가 그만큼 힘에서 밀리지가 않더라. 그렇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실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지난 그 제 고향이 이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뭐 울산에 네. 그래서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움직임이나 그 흐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뭐 개인적인 일로 집안 일로 부산을 갔더니 네. 가장 큰 조직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조직이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렇죠. 조직이 크다. 그 숫자도 그렇고 면면도 그렇고. 그래요.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드웨어 혹은 기관 조직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그 흐름이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지지율 흐름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네. 결국 이제 굉장히 공고한 이유가 정책적인 역량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굉장히 공고하게 좀 구축되어 있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할 때 지금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뭐 다른 뭐 개별 후보들이 좀 조정 내지는 좀 보이지만 이 지사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자기 흐름을 네.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뭐 그 국회 내 뭐 이른바 1번지 대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풀뿌리 내지는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조직에서도 좀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해서 이제 몇몇 그 지역 이럴 때 뭐 호남이면 호남, 충청이면 충청 보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저변이 뭐 제가 다른 후보들하고 뭐 비교는 안 해봤지만 네. 뭐 생각 하자면 그게 뭐 밀리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어쨌든 이제 당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이렇게 막 빠지지 않고 이런 거는 그만큼 풀뿌리 조직까지 조금 만들어져 있고 지지세가 생각했던 것보단 강하게 형성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를테면 네. 원래 그 상승 종목 그게 흔히 말하는 대장주가 네, 네.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빠질 때 많이 안 빠지고. 그렇죠. 뭐 힘 받을 때는 이렇게 쭉 가는. 그게 예. 이를테면은 이제 그 뭐 대장주라 그러나요? 뭐 우량주라고 하나요? 우량주. 이제 네. 뭐 그런 주식 시장에서 개념을 빌리자면 네. 좀 그런 성격인데 지금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그 이재명 지사의 낙폭이 그렇게 뭐 민주당 낙폭보다는 네. 좀 적고 단단히 버티고 있는 힘. 이 힘은 그 지난번 4월달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상승의 이유는 컨텐츠의 힘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다는 맞아요. 컨텐츠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그 사이에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힘도 이제 같이 겸비되어 가는 양상이 이 지지율을 탄탄하게 견조하게 끌고 가는 힘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저 좀 단단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단단해지는 모습. 어쨌든 각자 이제 공식화되고 이제 링에 올라오면 서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렇겠죠. 비교될 네, 텐데 조직에서도 뭐 이재명 지사 굉장히 좀 그 놀랬어요 개인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또 이제 추이를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뒤에는 저희가 좀 한 번에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지지율 좀 떨어졌고, 근데 눈에 띄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이제 여권 내에서 보자면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추 장관 네. 등판을 두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이제 국힘 보수층에서는 약간 좀 뭐 표정 관리 좀 반색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유인태 전 총장이 이제 뭐 이런 말씀하셨죠. 네.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또 추미애 장관은 또 그런 말씀하셨죠. 뭐 꽁 잡는 게 매. 네. 내가 윤석열 잡을 수 있다는데. 맞아요. 윤석열 뭐 저격수라고도 언론이 수식어를 달았던데. 예, 꽁 잡는 게 매. 저는 이제 또 정세균 총리는 아니 그 윤석열 반사체를 만들어준 거는 추 장관 아니냐. 네. 좀 지적도 그런데 있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하. 물론 추 장관이 물론 나름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실 때부터 뭐 이래저래 뭐 1년의 작업들 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양상을 보면서 사실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몇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가면서까지. 네. 물론 오늘 헌재에서 저기 윤 총장 관련된 그 헌법 소원 관련된 직무정지 관련 판결이 또 나올 텐데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데 오히려 보면 매를 살찌게 좀 꽁의 역할이 아니었냐. 아하. 추미애 장관. 예. 진짜 선수는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 제가 볼 때 네. 진짜 매를 잡을 사냥꾼은 오늘 복당한 홍준표 의원 같아요. 그래요. 예. 진짜 사냥꾼은 홍준표다. 뭐 그렇죠. 매 잡는 사냥꾼이 드디어 오늘 나온 거죠. 이를테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복당하면 제일 아마 머리 찌끈하실 분이 아마 윤 총장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글도 봐도 그렇고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홍준표 그리고 의원이. 이제 그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생리를 잘 알잖아요. 검사들의 생리. 그리고 이제 뭐 카테고리 법칙이라고 네. 원래 다른 진영보다는 내부 진영에서 원래 그 투쟁이나 이렇게 그 강도가 더 격합니다. 네. 당장 또 지금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일단 윤 총장 파일을 어쨌든 좀 다운 시켜야지 자기 또 그 지지율이 그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1등을 끝까지 그 룸이 생겨서 그 네. 룸만큼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어찌 봤을 때 지금 저는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의 어저께의 어떤 출마선은 오늘 홍준표 대표의 복당. 네. 또 이제 홍준표 대표 또 잡을 또 저격수가 또 한 번 또 하셨죠. 네. 하태경 의원. 정치력이 좀 물고 물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뭐 하태경 의원도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알지만 물론 뭐 홍준표 대표 뭐 막으려고 블로킹하려고 출마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좀 보이는 뭐 상황이 됐죠.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 홍준표, 네. 홍준표 대표를 때리는 하태경. 서로 국힘 재밌네요. 내부에서 이제 묘한 이렇게 역관계가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다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으로 어쨌든 이번 조사에서도 그 추 장관이 그 네, 추 장관이 그 저 보면은 지금 여권 내에서는 3위입니다. 네. 3.9%로 올랐고요. 어쨌든 그 강한 팬덤이 있죠. 이분도. 네. 그 이제 그 나름 출발은 좀 산뜻하게 했다. 뭐 출발부터 이제 좀 약간 미들급으로 좀 분류되는. 그러게요. 그 뭐 이렇게 치면 빅3를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야 된다. 또 심지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박용진 의원도 어쨌든 좀 그
민주당 후보들도 보면 이렇게 나름 미들급으로 이렇게 좀 군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추 장관, 네. 그 박 의원, 그 정세균 총리,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미들급이 좀 형성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또 이제 뒤에 이제 또 후발주자들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나름대로 흥행 요소들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너무 야권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못 보고 있었는데 왜 그 자신감을 안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경선 일정이 빨리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그 잡아줘야지. 자기들도 이제 네. 어디 시간 안배를 하면서 링에 올라와서 뭘 하고 텐데. 뭐 그 비교를 어떻게 그렇죠. 하고 뭘 보여주겠다는데. 장이 열려야 이렇게 나발을 보는데 빨리 장을 열어야 될 상황이 아니냐. 다른 뭐 이슈들은 맨날 선점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건 나름대로 빨리 이슈도 빨리 선점해서 2달 동안 그 독상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열린민주당이나 네. 또 다른 뭐 카드를 또 활용하면 될 문제이지. 그래서 그 흥행 요소가 더 있으니까 계속 뒤에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시작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보도록 하죠. 25일 내일 뭐 결정한다고 하니까 결론 낸다니까.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와, 지금 보니까 여야 통틀어서 지금 6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6월 둘째 주 조사 보니까 1.5%였는데 네. 지금 2배가 넘었네. 3.6%. 저는 올랐어요. 이번 조사 사실 제일 관심이 갔던 인물이 네. 최재형 원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뭐 여권 내에서는 논란의 좀 중심이 서 있지만 감사원장인데 어쨌든 이분의 행보가 일으킬 수 있는 뭐 파장의 크기는 네. 여야 모두에게 좀 있을 거고 과연 파장의 크기가 얼만큼 나올까 이게 이번 통계표면서 제일 먼저 본 인물이 궁금하셨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건 뭐 포텐이 있다라고 봅니다. 포텐이 있다. 첫 출발부터 3.6도 전체 적합도예요. 그렇죠. 전체 적합도에서. 전체 15명 풀어놓고 3.6이면은 이렇게 진영 내 이렇게 범여로 따로 묶었을 때, 범야로 따로 묶었을 때는 이 정도면 그 첫 출발치고는 네. 아까 뭐 추미애 장관은 산뜻한 출발 나름대로 시작이 뭐 좀 발걸음이 가볍다라면 네. 이분은 이렇게 초반부터 뭐 태풍의 눈을 형성하면서 네. 뭐 갈 상황 아니냐.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시고 또 정의화 전 의장도 그렇고 만약 그 국민의힘의 연착륙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지금 뭐 윤석열 총장처럼 뭐 갈짓자 행보 내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명료하게 바로 직진한다라면 네. 또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그 흥행 요소가 있는 분이에요. 이래 봤을 때 뭐 어쨌든 이번 경선에 또 하나였던 뭐 총 그 매개 변수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간단치 않게 봅니다. 간단치 않다. 뭐 이게 경선 최종적으로 뭐 후보가 되냐, 뭐 또 뭐 그 이유는 별개로 어쨌든 이번 경선 큰 그 대하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이게 놀라운 크루가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는 그 지지 그 선호도를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포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텐이 있다고 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수 있다.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고요. 예. 상승 쪽에 무게를 둔다면 과연 누구 표를 당겨올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경쟁적 대체제라고 하죠. 네. 당연히 이제 윤 총장이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캐릭터도 겹치고 지금 입문하는 과정도 그러하고 또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당장 국힘 내에서도 어쨌든 이분의 공간을 열어준다라면은 어쨌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왼쪽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올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이 이제 그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분의 어떤 7월에 등장한다라면 저는 나름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조사에서는 또 어떻게 그렇죠. 지지율이 변하는지 이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뒤로는 뭐 오세훈, 유승민, 정세균, 안철수, 이광재, 최문순, 심상정, 박용진, 하태경까지 쭉 올라와 있는데 이 박용진, 하태경 이 두 사람이
다음 조선에서는 어떨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궁금하기도 해요. 민주당 처음 이제 등장했으니까. 후보군에서는 네. 이제 박용진, 또 이제 보수 국힘 후보군에서는 하태경. 네. 비록 이제 뭐 1% 내외지만 뭐 지금 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진영 내 일단 민주당 내 후보군을 따로 이제 풀어보면은 그러게요. 꽤 3위까지 올라간 그렇죠. 조사가 3위까지 있었고요. 올라오는 뭐 그런 조사들에서 나름 지금 이준석 네. 당대표 선출 이후 어떻게 좀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좀 네. 적극적인 어떤 가장 주문을 했던 게 또 박용진 의원이고, 또 박용진 의원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유권자들이 좀 호응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현재 지지율은 1%지만 영향이나 전체적 판을 끌고 가는 데는 좀 적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하태경 의원도 저는 마찬가지 이제 궤에서 좀 보고 싶어요. 네. 지금 뭐 아까만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하태경 의원 보면 이제 지끈지끈할 텐데, 네. 어쨌든 하태경 의원도 나름 캐릭터가 좀 분명하고 개혁 보수로 계속 좀 추창했던 팬덤도 좀 있고요. 나름 팬덤이 좀 있어요. 또 뭐 이런 분들, 또 하나 이제 또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의 약진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어제 오늘 이제 그 정치 선거 기사, 네. 특히 여론조 관련된 뭐 유승민 의원 약진 했던 것처럼, 아까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본격화란 말. 본격화. 이제 여는 여대로, 네. 야는 야대로 들어보니까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트랙에 이제 선수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이제 서로가 이제 뭐 근육질 좀 뽐내고 이제 몸풀기 들어가고, 이제 사실 다음 주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그렇죠. 뭐 뛰고 있다. 뭐 또 지금 베일에 어쨌든 가려져 있던 뒤에 있던 윤 전 총장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 추미애 장관 전 날개 달고 이제 출발한 사람도 있고, 이제 윤 총장 전 이제 폭탄 안고 출발한 후보도 있고, 여튼 이제 서로가 이제 각자의 어떤 뭐 새와 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트랙에 이제 하나둘씩 좀 모여들 그런 국면이다. 이제 사실 이제 얼추 이제 나오실 분들은 이제 다 나서 아까 29일 이제 윤 총장 이제 최재형 원장 이제 퇴임한다라면 이제 출발선에 선수들은 다 모인 국면, 아마 다음 조사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초기 이제 행보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각각의 평가가 하나씩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고, 이제 민주당도 경선 일정 이제 정했으니까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선 일정에 맞는 후보 등록이 있을 거, 출사표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연설에도 있고 합을 겨누는, 그렇죠. 뭐 또 어떻게 하겠다,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의 이번 조사의 의미. 앞으로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고.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선출 자체를 여론조사로 하잖아요. 네. 그만큼 좀 저희들이 이제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몇 대 몇 누가 이긴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흐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또 뭐 선출 자체를 여론조사로 하다 보니까 이 수치의 정감의 의미, 또 방향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들도 이제 내년 이제 뭐 3월 뭐 투표일까지 또 짧게 또 두세 번의 라운드가 있겠죠. 이제 민주당 선출, 뭐 범야 선출, 또 그 사이에 또 뭐 외부 세력과 각각의 뭐 또 단일화 등도 있을 텐데, 저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과 또 시청자들과 함께 또 어떤 내용 구성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저희는 어수선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질서 있게 재미있게 풍부하게. 네. 오늘도 재밌었어요. 오늘도 이게 단어 선택이나 비유 자체가 너무 머리 쏙쏙 들어와가지고요. 역시 배철호다. 이거 댓글에 있습니까? 아니 박 기자님 제가 얘기한 거 머릿속에서 육성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지금 저희가 꾸준히 좀 보고 계시고요.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저희 이제 오마이 TV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배철호 의원님과 함께 이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요 보시면은 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배철호 짱 뭐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네요. 제 가족 계속 성씨가 배씨입니까 홍씨입니까? 아닙니다. 배씨는 배씨 홍씨 아니면 그 저하고 관계 없는 분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다음에도 이게 좀 이 연장선에 좀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추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또 흥미롭게 또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